안녕하세요.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인생성형가란 말이 아직도 좀 어색하지요. 제가 만든 직업이다 보니까 한국의 인생성형가가 최초이고, 그리고 많이 안 들어봐서 조금 생소할 겁니다. 그러나 점점 나아질 겁니다. 오늘은 당신은 우주에 하나뿐이다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환갑 넘도록 가꾼 제 인생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길이 뭘까 생각해서 이렇게 인생성형가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저는 6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문학박사가 되었지요. 가난한 집안에서 부모님이 한눈 밀어주기 작전을 폈는데 그 수혜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형제는커녕 가정도 제대로 살리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한 사람을 밀어서 집안을 살리고 그리고 가문의 영광을 만들면서 동생들이나 부모도 그 혜택을 봤어야 되는데 제가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측면이 있지요. 그런데 인생이 참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사람들은 흔히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는데 우리 한자로는 인생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럼 이 생은 소가 이렇게 외나무 다리를 건넌다, 그렇게 비유하곤 하죠.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건넌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소는 다리가 넷이요, 그리고 몸이 무거운데 그 다리를 외나무에 모아가지고 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눈도 좋고 또 다리도 튼튼해야 되고 그 다리를 모아서 건너야 하기 때문에 보통 위험한 일이 아닙니다. 그처럼 위험한 일이 인생이다, 조심스러운 일이 삶이다,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많은 가축 중에 왜 하필이면 소일까요? 맞습니다. 소가 비싸니까요. 그리고 소는 일도 해주고 거름도 생산해주고 그리고 새끼를 낳아 돈도 불려주고, 그래서 사람들은 소를 가족처럼 여겼죠. 원앙소리에도 보면은 소를 가족처럼 섬겨서 죽었을 때도 묻어주고 그러잖아요, 사람처럼.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소를 워낙 자식보다 돌보다 보니까 어머니가 자식보다 소를 더 위한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소는 재산 목록 1호요. 소를 팔아서 대학을 가르칠 때 대학을 우골탑, 소뼈로 쌓은 탑이다, 그렇게 있잖아요. 그 정도로 소는 우리에게 많은 일을 해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듯 사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국에서 하는 말은 중국어가 가지고 있는 그 속성 때문에 미화, 과장, 그리고 비유, 상징, 이런 게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달리 풀이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것의 생을 보면은 소가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뭔가 이렇게 알파를 해야, 뭔가 하나를 더해야 제대로 사는 것이다. 즉 소보다 못한 것은 그냥 소에 머무는 것이고, 소보다 나은 것은 성공한 것이고, 소만큼 살면은 그건 본전 인생이다, 그렇게 풀이할 수도 있는 것이죠. 소가 환기하는 것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성장 배경이나 그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는 이 중국 문화권, 한문화권에서 살았기 때문에 한글에도 중국 속성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화와 과장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소하면 떠오르는 것이 재산이냐, 또는 어떤 사람은 부모를 떠올리고, 어떤 사람은 소하면 침부터 흘립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소에 얽힌 그런 어떤 일화를 떠올리기도 하죠. 말이라는 것은 이처럼 어떤 약속인데, 그 약속 체계라는 것은 소가 곧 말은 아니란 얘기죠. 즉 소를 말한다고 해서 그게 소의 실체가 된다는 건 아니죠.
소가 갖는 속성 때문에 우리가 소로서 이렇게 인생을 비유하는 것이죠. 그리고 소의 그 태도, 우보천리다. 그런 말 있죠. 소걸음으로 천리를 간다. 네. 소걸음으로 천리를 간다 하는 이야기는 소처럼 우직하게 꾸준하게 걸어야 천리를 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끈기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소가 갖는 어떤 그 속성은 우리가 그 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유교 문화와 농경 문화를 담고 있는 그 소, 그것과 오늘날 소는 집에서 키우지 않고 대개 그 농장에서 다량으로 키우고, 그리고 소는 일하는 데보다, 거름을 생산하는 데보다 오히려 이렇게 소 하면 먹는 것, 식용으로 생각하는 이 시대에는 소가 갖는 말의 뜻도 달라지는 거죠. 이처럼 말의 뜻도 직업의 의미도 때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긴 해도 지금 먹는 것으로 따지든 농경시대에 소가 일을 해주고 새끼 낳아서 재산도 불려주는 시대에 따르든 소는 유용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소처럼 유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다양한 일을 해봤습니다. 비교적. 대학을 나와서 교사, 조교, 시간 강사, 그 다음에 학원장, 교습소장,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농사 짓는 그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지금도 동생이 농사를 짓는데 수시로 일을 하러 갑니다. 이를테면 이 더운 여름에 지금도 수박 농사가 한창입니다. 한 달 뒤쯤이면 이제 수박을 출하하는데 마지막 마무리 농사를 한창 짓습니다. 수박 농사는 저희 고향 진안의 경우 5월에서 8월까지 한 서너 달 동안 정말 떼역볕 쪼그려 앉아서 하루 종일 고생을 하면서 일을 해서 그 수박이 상품이 되도록, 좋은 어떤 제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얼마나 더운가. 이거 비닐을 칩니다. 하얀 비닐을 치니까 그 안에서 열기가 나오죠. 30몇 도가 되니까 지열도 사납죠. 그리고 그 비닐에서 반사돼 가지고 오는 열기도 대단합니다. 40도 뭐 오르내리는 데서 물을 마셔도 목이 마른 그 상태로 쪼그려 앉아서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 정말 말 그대로 땀을 비처럼 주룩주룩 흘립니다. 저는 문학 박사지만은 박사로서 아마 그렇게 현장에서 수박이며 저 사과며 고추며 인삼이며 다양한 일을 한 사람의 드물이라고 감히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진폭 있게 살아서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적어도 다른 사람이 일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인생성형에서 아주 중요한 영역이 직업세계인데 직업세계에 대해서 말할 만하고 적어도 다른 사람의 어떤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든 그 사람 말을 듣고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인생성형가를 자처하고 제 인생 60년을 유용하게 쓰는 길로 인생성형을 선택한 것입니다. 왜 같은 집안에서 태어났는데도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합니까? 제가 그런 연구를 30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6남매 장남이다 보니까 5 동생이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합니다. 그들에게 일에 대한 정보를 간접적으로 많이 듣습니다. 조카들도 이제 많다 보니까 뭐 전문직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취업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조카에게도 이런 인생성형의 도움을 받고자 직업세계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그리고 그 직업에서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선택하는 그 길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진로 선택할 때 무엇을 고민했는데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사표를 3번 써봤고, 그리고 직업전환도 여러 번 해봤습니다. 정말 저는 사표 한 번도 안 써본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마라 할 정도로 이 사표 쓰는 일이 얼마나 긴장된 일이고 초조한 일인지를 잘 압니다. 그리고 인생을 선택하고 책임진 일이라고 규정할 때 사표처럼 인생과 닮은 일도 드뭅니다.
저는 시골 학교에 발령받아가지고 한 해 반 만에 부모가 말리는 그 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뒤로 사표를 여러 번 쓰게 되었고, 쓸 때마다 떨리기는 했지만 그러나 새로운 비전을 보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참 젊은 그 패기랄까? 젊은 나이에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그냥 몇 달 고민하고 사표를 던진 적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서너 달이 아니라 정말 1년 동안 고심하고 또 고심하면서 제가 직업전환을 한 기억도 납니다. 제가 15년 동안 대학을 드나들면서 문학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교수 꿈을 이루려고 대학에 들어갔는데 교수며 대학이며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갈등하다가 한 해 동안 끙끙 앓다가 대학을 떠나서 학원을 차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대학에서 공부한 거 하며 학위하며 제 청춘을 바쳐가지고 20대와 30대를 바쳐서 만든 그 공부탑이, 상아탑이 무너지는 줄 알고 수시로 속으로 울고 수시로 겉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교직을 떠나서 대학으로 들어간 거, 대학에서 조교와 시간 강사를 하면서 하겠다고 교수자를 생각한 거, 그것을 생각할 때 학위와 상관없는 학원을 하는 게 저는 공부한 걸 다 어찌 보면 잃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학원에 나가서 보니까 또 한두 해 적응하면 살아남더라고요. 그리고 공부한 게 어디로 가지는 않더라고요. 어디서 얻은 지식이든 경험이든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배운 것이긴 하지만 그것을 써먹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렇게 무서워할 건 아니구나. 사표를 쓰는 일이든 직업전환을 하는 일이든. 그러나 저는 요새 해외여행 참 많이 하죠. 좋아요. 해외여행 가는 거 좋고, 젊은이들은 해외여행 갔다 오면 마치 그게 막 굉장한 경쟁력처럼 생각하고 그러는데 좋아요. 경쟁력입니다. 그것도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이죠. 그러나 저는 말합니다. 직업을 전환하고 사표를 쓰고 하는 일은 그렇게 여행 가는 거에다 견주자면 아마 해외여행 100번 하는 것보다 사표 던지고 직업 전환 한번 해보는 게 더 큰 지식과 경험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일지는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말이 믿기지 않으면 한번 해보세요. 사표 쓰고 직업 전환 해가지고 자영업을 해본다든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번 해보세요. 여행 가는 것과 직업 바꾸는 일이 어떤 일이 더 힘든지 해보면 압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부교사 하던 때를 회상합니다. 아내도 저보다 더 많이 합니다. 우리가 부부교사 했다면 지금 어땠을까? 죽은 아이 나이 세듯이 과거를 반추합니다. 저도 그래요. 지금이면 제가 교장이나 됐을까? 둘이 이렇게 이제 퇴직할 때인데 퇴직하면 연금은 얼마나 나올까? 예, 주산 두드려 봅니다. 그런데 제가 교직을 떠났기 때문에 다양한 인생을 경험했고 그러기 때문에 인생 성형가가 돼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공사교육을 둘러봤습니다. 공교육과 사교육을 둘러보면서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학부모도 달리 봅니다. 제가 학부모로서 청일점으로 활동도 했지만 학교에서 그리고 학원에서 다양한 엄마들을 만났습니다. 보는 만큼 아는 만큼 사람을 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교육과 사교육을 이야기할 수 있고 공교육과 사교육에서 만난 부모에 대해서 얼마나 차원이 다른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엄마들 학교에서 만난 경우와 학원에서 만난 경우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런 얘기는 이제 장차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근데 공적 영역은 정이고 사적 영역은 부라고 생각해서 제가 전라북도에서 괜찮게 해나가는 논술 학원을 운영했는데도 어머니나 아버지는 저를 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어느 날 여자가 가짜 학위를 가지고 교수가 된 그 일이 파동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때 말했습니다. 저렇게 저 여자는 가짜 학위로도 교수가 됐는데 왜 내 아들은 진짜 학위를 가지고도 교수가 못 되느냐고
엄마 가슴에는 한많은 꿈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안타까워 했던 것이죠. 저는 학원에서 수재들과 공부하면서 제 인생 성형을 했고 학생들 인생 성형을 도와줬습니다. 그만큼 여한이었고 그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인생 성형가로 나설 수 있었으니 그 또한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60 넘어 시작했죠. 두 번째입니다, 오늘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아주 잘 나가는 유튜버하고 저를 비교해요. 제가 여기서 비교하겠습니다. 뭐 김미경 강사 잘 나가죠. 제가 그에 비해서 열등합니까? 그와 저는 다릅니다. 그는 인생을 배우면서 강연을 시작했고 저는 살아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인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인생을 사는 것이지 우열 나눌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늦게 시작했죠. 그러니 무명하죠. 무명하다고 제 우주의 유일한 인생이, 제 보석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제 삶은 제 심신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뜨겁게 남아 있습니다. 늦게 출발하는 것이 먼저 된다고도 성경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구글이 내모네 이렇게 후발주자로 나섰지만 선발주자 뒤엎은 경우, 역전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런 특별한 경우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높니 낮니를 떠나서 우열 승패를 떠나서 나는 우주의 유일한 보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상담실에 가면 상담실에서 가장 내담자가 많이 하는 말이 선생님 제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대학에서도 일반에서도 그 많은 내담자들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저는 만일 40대나 50대 돼가지고 그런 질문을 상담실 가서 하고 철학관 가서 한다면은 인생 성형에 커다란 장애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신이 판단하고 알아야 할 걸 왜 남한테 물어요? 거기에서 힘들지, 아이고 따가지, 아이고 참 고생 많았네요. 그 말을 듣고 왜 이렇게 펑펑 울어요? 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거기밖에 없다고? 인생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소가 외나무 다리를 외롭게 걷는 거예요. 이게 생 자체가 이 소가 외나무 다리 걷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힘들게 외나무 다리 걷듯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겁니다. 정윤기 같은 사람은, 저처럼 산 사람은 세계에 유일합니다. 제 일거수일투족이 한 걸음 한 걸음이 빛나는 겁니다. 보석처럼. 성공 원리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유튜브만 가면 다 압니다. 실천하지 않아서 성공하지 못하는 겁니다. 말처럼 쉬운 게 성공이 아닙니다. 발처럼 어려운 게 인생 성형입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인생 성형은 발로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지금 성공한 사람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죠. 스카이 안 나왔습니다. 건국대. 경영학과 무슨 IT 전공 안 했습니다. 산업공학과. 간판, 전공, 혈연, 지연 너무 따질 거 없습니다. 서정진 충청도 출신입니다. 그가 성공한 이유는 독종이라 성공한 겁니다. 제가 30년 동안 어떤 사람이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는가를 연구했는데 그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한 가지입니다. 뭔데요? 독종이다. 서정진 역시 영리한 독종입니다. 성공 원리를 알고 그것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소처럼 우보천리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성공 원리는 소용없습니다. 말로 떡을 하면 조선 사람이 다 먹고도 남죠. 그러나 실제로 떡을 하려면 식구 다 먹이기도 힘듭니다. 그럼 뭐가 성공 원리입니까? 실제로 하는 겁니다. 김춘수는 이렇게 노래했죠. 그가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아닙니다. 누가 꽃이라 안 해도 누가 안 불러줘도 우리는 모두가 꽃입니다. 왜 타인의 지명을, 타인의 인정을 그렇게 갈구합니까? 나는 나다. 나는 세계에 둘도 없는 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우주의 하나뿐인 보석이 되지만, 다른 사람이 인정하길 바라면 다른 사람 인정 안 합니다. 다른 사람은 잘 나가는 사람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왜 안 되는 일을 그렇게 요구합니까? 나는 나다. 우주의 보석이다. 국보를 넘어 우주보다. 그렇게 같이 외치기 바랍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우주의 하나뿐인 보석이다. 그렇게 아침마다 한번 외쳐보세요. 그러면 보석이 되고 이 원석을 어떻게 가공해야 할지 생각이 날 겁니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여기저기서 자기 몸을 함부로 굴리면서 보석을 쓸데없는 돌덩이처럼, 쓸데없는 폐물처럼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절제할 때, 그렇게 자기를 스스로 예뻐할 때 진짜 보석이 되는 겁니다. 네, 오늘 제 강의를 들어줘서 고맙습니다.